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태권을 확립한 로데 웨이드 판례가 확립돼 5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들이 잇따라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돼 연방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기로 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무성합니다. 오늘은 이 낙태 금지법과 관련해서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낙태 금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인데 이제 연방 대법원이 그 한복판에 놓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라고 하면 단연 이제 낙태 금지법인데요. 네. 일부 주들에서 낙태 금지법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로데 웨이드 법 때문에 판례 때문에 낙태 금지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주별로 보수적인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낙태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둘러싼 이제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네. 이 낙태금지법, 각 주의 낙태금지법 관련한 소송에서 이제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셈인데요.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가장 그 논란이 되는 낙태금지법 중에 하나인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 관련해서 어떤 확실한 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했는데 네. 오히려 혼란만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텍사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 그 초강력 낙태 금지법 관련해서 낙태를 시술하는 그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사실 그 연방 법무부라든가 연방 그 정부가 소송을 할 때는 소송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사들에게는 소송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초강력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태 시술 의사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셈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임신 여부를 알게 되는 시점이 임신 6주입니다. 임신 6주가 돼야 이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뭐 헛구역질하고 이러면서 예. 임신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검사에서 임신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아시다시피 6주부터 태아 심장 박동이 들리기 때문에 6주부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6주 이후 낙태 시술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누구나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낙태를 금지한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들의 그 뭐라 그럴까 부담이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낙태금지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의사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용석 기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텍사주의 낙태 시술 의사들이 낙태 금지법에 의해 타격을 받았을 때 소송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낙태 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예,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법으로 인해서 뭐 제재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불이익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인정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법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법에 의해서 뭐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제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그 판결문 안에 좀 그것과는 좀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텍사스주 의사들에게 낙태 시술 관련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판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부채질되고 있어요. 아니, 법률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런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지 저건지 예. 예, 지금 그 굉장히 좀 애매하게 연방대법원이 좀 판결문에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그러니까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쪽,
낙태금지법을 반대하는 쪽 모두 다르게 해석하면서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좀 판결문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가장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네. 소수 의견으로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그 9명 대법관 중에 이제 3명이 진보 성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니아 소토마요, 이 연방대법원의 아주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인데요. 이분이 그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이제 판결은 텍사스주 텍사스주의 그 낙태금지법이 합법적이라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소송 제기권이 의사들에게 있다고 허용한 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렇게 소토마요 대법관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 자체는 유효하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같은 대법관이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냐 소토마요 대법관은 자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도 분명히 그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몇 달 전에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에 이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 소송이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판단을 내려줬으면 되는데 그런 판단을 회피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회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지금의 이런 그 광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는 그런 소수 의견을 이번 판결문에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문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낙태 금지가 현실화가 되면서 낙태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치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역시 그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굉장히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9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12월 아닙니까? 네.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확실히 그 낙태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텍사스주 통계 프로젝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그 전과 비교하면 낙태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낙태를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결국 뭡니까?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정말 그 텍사스에 사는 여성들이 낙태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라면 텍사스에서 못 한다는 거지 다른 데 가서 하는 것까지 못하게 막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여성들이 텍사스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데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서는 낙태율이 굉장히 낮지만 결국 낙태할 사람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주에서 텍사스 인근에서 하든지 아니면 낙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하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원정 낙태를 하는 거죠. 원정 낙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낙태금지법이 낙태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텍사스주 외에도 연방 정부와 대립각을 벌이면서 역시 낙태와 관련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주가 바로 미시시피죠. 그렇습니다. 미시시피도 텍사스 못지않게 아주 보수적인 남부주인데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 vs 웨이드가 미국의 전체 판례 중에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판례입니다. 임신 12주 미만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 바이블로 작용하는 그런 판례인데요. 근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제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이 대단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낙태의 합법성은 각 주의 사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같은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을 합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낙태는 더 이상 연방법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주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방 판례인 로 vs 웨이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각 주가 자유롭게 이제 로 버서스 웨이드 판례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낙태금지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시시피주는 사실상 로데 웨이드 판례를 뛰어넘는 결과를 노리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시피주의 그 낙태금지법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다분히 단순히 미시시피주 내에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걸 넘어서서 로 버서스 웨이드 이 연방 판례에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낙태에 대해서 각 주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이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합법적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런다면 사실상 로 버서스 웨이드 판례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미국인데 네. 이제는 또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닌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미시시피주의 그 낙태금지법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엔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낙태와 관련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도 연방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처럼 연방 대법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 손을 들어주게 되면 엄청난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국의 50개 주 중에서 보수 성향의 주들 상당수가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언론들 예측을 보면 최소한 22개 주 정도가 낙태금지 입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합법화되는 순간에 로 버서스 웨이드 판례의 어떤 구속을 받는 데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중부와 동남부주에 있는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세 개 주는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6주 안쪽의 낙태마저 막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고요. 이미 통과시켰고 이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의 절차 진행 중인데 이의 절차 이후에는 사실상의 완벽한 낙태금지법,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낙태금지법이 현실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그 의미를 갖는 그런 그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한 판결 내린 걸 보면 과연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결을 내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낙태에 대한 생각은 각 개인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낙태 논쟁은 이미 정치적인 대립의 장으로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둘러싼 다툼은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로 흐르고 있는데요.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 보수 성향의 남부주들이 상당수가 아예 낙태권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진보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는 낙태 피난처, 낙태 성지를 자임하면서 낙태와 관련한 모든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낙태권을 왜 인정해야 하는지, 낙태권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그 본래의 내용은 사라지고 정치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낙태권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지켜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